이 반도체 생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이 반도체 보복성 이런 부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생산을 하게 되는 큰 우리 반도체 세계적인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어요. 이 반도체 생산이 사실 위축되거나 또는 생산량이 좀 감소되거나 생산이 잠정적이라도 중단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데 시장은 그런 걱정을 오히려 기회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이 낸드 플래시, 이 반도체 이 부분들에서 이 단계적인 감산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계적인 감산 가능성 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이 반도체 재고 수준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제기되어 왔던 반도체 업황의 둔화 이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많이 좀 둔화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목격을 하셨었죠. 오히려 일본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 둔화되거나 다소 후퇴할 수 있는 반도체 경기가 그 반도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즉 수요 쪽을 자극을 하면 공급 쪽을 자극을 하면서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오히려 자연적으로 시장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두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인데요.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타이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고요. 이 반도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전자기기 산업, 전자산업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는 꾸준하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첫 번째 돈이 되는 이슈와 급등 유망주에서는 큰 종목입니다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일단 대장주군으로 좀 꼽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관심 좀 꼽아 드렸는데 사실은 이 DB하이텍보다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들 좀 장기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종목들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들은 지금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 흐름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 이슈가 어떻게 좀 일단락 되느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라는 거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 올 가을 정도 될 수가 있겠죠. 3분기면 7월, 8월, 9월이니까 한 8월 중순 내지는 8월 하순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3분기 예상 실적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상 실적들이 많이 나올 때 실적이 둔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을 중장기적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앞서서 이 불매 운동이 불면서 애국 테마에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관련주들 짚어볼까요? 제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지금 나온 이 애국 테마라는 것은 정말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애국 테마라는 것은 저는 좀 이 테마주로서의 생명력도 좀 길게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어떤 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테마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애국 테마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이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산품을 애용한다라는 소위 말하는 좀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의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이나 기술력 자체가 이제는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길게 좋은 흐름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애국 테마가 뭔지라는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국 테마는 이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나타난 신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신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뭐 과거에 있었던 다른 테마들보다도 사실 애국 테마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자부심이 느껴지고 약간 벅찬 감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련 업종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목요일부터 애국 테마가 지금 형성이 지금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목요일 때 수요일 방송 출연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일단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돼 있는 테마주들이 먼저 득세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종목들이 이제 모나미, 그 다음에 뭐 신성통상, 하이트진로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발성인 테마로 끝날 것 같으면은 이 일본 제품 불매 이 운동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흐름들인데 이게 아니라 점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수출 규제와 관련되는 뭔가 우려감이 있을 경우 이 공작기계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공작기계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화천기계와 같은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량 거래와 함께 애국 테마에 지금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역시 애국 테마가 전반적인 포괄적인 테마로서 지금 시장을 전반적인 부분들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좀 보내지고 있고요. 반도체 재료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제 실무급 이제 그 회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번 금요일 날 있는 실무급 회담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정상급 회담도 아니고 실무급 회담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요일 날 나오는 실무급 회담은 아마 원론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끝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반도체 재료와 관련돼 있는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돼 있는 테마, 그다음에 추가 수출 규제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다시 한번 애국심의 발로와 더불어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애국 테마들의 흐름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모나미 같은 종목 같은 보면은 이 거래량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모나미 상장 이래에 최대 거래량들이 최근에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손바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의 그런 자금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뭐 캠트로스라든지 오성첨단 소재, 매직마이크로, 모나미, 신성통상, 하이트진로 홀딩스, 서암기계공업, 화천기계 이 외에도 애국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이 거래량이 없다가 급증하는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하는 시절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테마적으로서 강한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애국 테마에 많이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근데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렇지만 그래도 테마주잖아요. 네. 조금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네.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자, 이 애국 테마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모르겠어요. 애국 테마들의 공통점이 지난 3년, 4년, 5년 동안 시세가 거의 안 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애국 테마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적게는 시가총액이 뭐 200억, 300억, 400억짜리들도 있고요. 좀 크다고 싶으면은 뭐 1000억, 2000억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종목들인데 시가총액이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많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에 올라가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완전히 어떤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이 그 시가총액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모나미 볼펜이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다음에 신성통상이 탑10이라는 그 SPA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매출이 급증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에 바로 영향을 주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뭔가 사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테마주의 생명력을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